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시큰하고 찌릿해서 악! 하고 주저앉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2계단씩 척척 뛰어오르던 아파트 계단이 이제는 낭떠러지처럼 두려워져서 난간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옆으로 개걸음치듯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면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육점에 달려갑니다. 소뼈나 도가니를 잔뜩 싸다가 가스불에 며칠 밤낮을 푹푹 고아서 뽀얀 국물을 마시죠. 이 끈적끈적한 연골 국물을 마시면 내 무릎에도 연골이 꽉 차오르겠지 라는 굳은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동안 흘린 눈물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당신이 무릎을 살리겠다고 먹은 그 사골국과 도가니탕이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뼈마저 텅텅 비게 녹여버리고 결국 휠체어에 앉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칼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달아버린 연골을 채우고 강철 같은 다리를 만드는 완벽한 비책을 모조리 공개합니다. 도대체 왜 뼈를 끓여 먹는데 내 뼈가 녹는다는 걸까요?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뼈를 한두 번 가볍게 우려냈을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뼈골까지 빼먹겠다며 3번, 4번, 며칠씩 푹푹 고아댈 때 발생합니다. 뼈를 오래 끓일수록 그 안에서는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 중 하나인 인이라는 성분이 엄청난 양으로 녹아나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칼슘과 인이 1대1의 완벽한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뽀얀 사골국을 들이마셔서 피 속에 인이 갑자기 훅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는 인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얄미운 인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몸속에 있는 아까운 칼슘의 멱살을 꽉 움켜쥐고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즉, 무릎 좋아지라고 며칠씩 고아 먹은 사골국이 마치 양잿물을 부은 것처럼 뼈 속의 칼슘을 몽땅 녹여 하수구로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며칠씩 고운 뼈 국물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확실히 아시겠죠? 사고를 끊었다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무릎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당장 오른쪽 무릎에 손바닥을 가볍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쫙 펴보십시오. 이때 손바닥에 드르륵 하거나 모래알 구르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나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연골 표면이 이미 거칠게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경고음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아직 걸을 때 안 아프니까 연골이 튼튼해 라고 착각하십니다. 여러분, 무릎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뇌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그 밑에 신경이 몰려있는 진짜 뼈끼리 부딪히기 시작할 때 비로소 눈물이 쏙 빠지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내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이미 골든타임을 한참 지나 연골이 찢어지고 뼈가 갉아먹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깎여나간 연골에 항염증 폭탄을 투하해야 합니다. 닳아버린 연골의 염증을 싹 씻어내고 뼈를 단단하게 채워줄 첫 번째 구원 투수는 바로 우술입니다. 줄기의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모양이 마치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쇠무릎, 즉 우슬이라고 불리죠. 옛말에 우술은 무릎을 거쳐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하체로 기운을 보내는 최고의 약재죠. 현대의학이 밝혀낸 우슬의 진짜 힘은 엑디스테론과 다량의 사포닌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꽉 묶어버리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깨워냅니다. 우슬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 2리터에 말린 우슬뿌리 20g을 넣고 여기에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또 다른 명약인 두충 20g을 꼭 함께 넣어주세요. 두충과 우슬이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약한 불에서 40분 정도 은은하게 끓인 뒤 하루에 종이컵으로 2-3잔씩 따뜻하게 차처럼 드셔보세요. 시큰거리던 무릎에 따뜻한 피가 도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슬로 뼈의 바탕을 다졌다면 이제 무릎 속에 펄펄 끓고 있는 염증이라는 불을 완전히 꺼버릴 강력한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카레의 주 원료이자 천연 소염 진통제로 불리는 강황입니다. 자망 속의 노란색 성분인 커큐민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강력한 관절염 약과 맞먹을 정도로 뛰어난 염증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위장장애 부작용도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커큐민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에서 흡수가 거의 안 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퍼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 흡수율을 무려 2000배, 즉 20배도 아니고 2000%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주방에 있는 흑후추입니다. 흑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장벽을 열어 커큐민을 피 속으로 쑥쑥 밀어 넣어줍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 한 컵에 강황가루 1티스푼, 그리고 통후추를 갈아서 두 꼬집만 톡톡 뿌려 드세요. 이것이 바로 인도 사람들이 관절염 없이 평생을 요가하며 사는 비결인 골든 밀크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뒤이어 나오는 방구석 1분 수건 누르기 운동법을 모르면 오늘 배운 음식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니 절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독을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무심코 드시는 달달한 믹스커피나 단팥빵,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낡은 고무줄처럼 뚝뚝 끊어지게 만듭니다. 설탕과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 속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당 독소라는 악마를 만들어냅니다. 연골의 70%는 콜라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독소가 관절 속으로 침투해 콜라겐을 딱딱하게 굳혀버리고 산산조각 냅니다. 달콤한 빵 한 입을 드실 때마다 무릎 연골을 사포로 북북 갉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관절을 살리고 싶다면 피 속을 끈적하게 만드는 달달한 당분부터 확실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계신가요? 아니면 걷는 게 최고야 라며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만보기를 채우려 억지로 걷고 계신가요? 둘 다 최악입니다. 우리 무릎 연골은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연골이 닳았다면 누가 그 하중을 견뎌야 할까요? 바로 허벅지 앞쪽의 거대한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어떤 명약을 먹어도 무릎은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쪼그려 앉는 스쿼트나 런지를 하면 연골이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관절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근육만 수축시키는 등척성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 다리를 쭉 펴세요. 그리고 돌돌만 수건을 아픈 무릎 뒤쪽 오금 아래에 받칩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을 내 몸 쪽으로 확 당기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꽉 주고 오금으로 수건을 바닥을 향해 꾹 누르세요. 10초 유지하고 빼기를 양쪽 10번씩만 반복하십시오. 무릎 연골에는 단 1%의 타격도 없이 강철 같은 허벅지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만들었다면 이제 연골 자체의 환경을 개선할 차례입니다. 연골은 딱딱한 뼈가 아닙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쫀쫀한 스펀지에 가깝죠. 건강한 연골의 80%는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수분이 줄어들면 쫀쫀했던 연골 스펀지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수세미처럼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관절 사이에 기름칠을 해주는 활액이라는 윤활유도 수분이 부족하면 끈적끈적하게 말라버립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혹은 목이 안 마르다고 하루에 물을 두세 잔밖에 안 드십니다. 이것이 무릎 마찰을 극대화하는 원인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식간에 수시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넘겨주세요. 피 속에 수분이 넉넉해야 무릎 사이의 스펀지가 다시 통통하게 물을 머금고 쿠션 역할을 해냅니다. 제 말씀을 듣고 휠체어의 공포에서 벗어난 72세의 이 어르신의 기적 같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 이분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잡고 개걸음으로 내려와야 할 정도로 연골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주무시고 좋다는 도가니탕을 일주일에 3번씩 드시며 살만 찌고 계셨죠. 제가 그 끈적한 식습관을 당장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강황과 흑후추를 탄 두유를 드시게 하고 자기 전 침대에서 수건 누르기 운동을 무조건 하루 3번씩 반복하게 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허벅지 앞쪽에 만져지지도 않던 단단한 근육이 돌덩이처럼 붙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은 개걸음을 걷던 아파트 계단을 사뿐히 내려오시고 주말마다 동네 뒷산을 가볍게 등산하며 활짝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식과 실천이 병원 수술대를 피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황금가족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가슴에 팍 꽂히셨나요? 무릎 통증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비책 3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뼈골 빼먹는 사골국 끊고 염증 빼는 우술과 강황 먹기. 둘째, 달달한 커피와 밀가루빵 등 당독소 끊기. 셋째, 관절에 물이 안 가는 방구석 수건 누르기로 강철 허벅지 만들기. 노년의 자존심은 어디서 올까요? 비싼 옷이나 가방이 아닙니다. 내 두 발로 남의 도움 없이 당당하게 가고 싶은 곳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존엄하고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여러분이 휠체어 대신 튼튼한 2다리로 세상을 활보하실 수 있도록
저 황금인생 멘토가 언제나 최신의 팩트와 의학 비책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큰거리는 무릎에 시원한 파스 같은 희망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고통 없이 평안하고 찬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